특검 수사의 끝은 결국 김건희 씨일까요? 저는 아사진 미디어 조선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머리도 좀 바뀌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영상 끝에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관저 의혹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 어제 들어온 걸로 내용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JTBC는 지난 19일 어제 특검이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호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지난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여사업체 21g의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대통령 비서실이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공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예산 전용을 압박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특검은 추가 예산을 요구받은 행안부가 예비비를 더 만들기 어렵다,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만든 정황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차라리 인사조치를 하라는 취지로 반발한 행안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불이익이 실제 있었는지도 따져보고 있다고 합니다. 특검이 왜 이 대통령실 결제 라인을 전방위로 압박하느냐, 그 배경에는 관저공사 시작 단계부터 불거진 21g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다시 또 설명을 드리면, 종합건설업 면허조차 없는 무자격 영세 인테리어 업체 21g이 대통령실 관저공사 및 증축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내는 과정에 김건희 씨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21g은 김건희 씨가 운영한 전시업체 코바나 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설계 시공을 맡은 업체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당시 대통령실에서 21g에 지급할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안부에 예산 전용을 압박한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V제로의 의중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김태형 21g 대표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전시업체 제이뉴 역시 김건희 씨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사지 미디어는 지난해 12월 1일 보도에서 제이뉴의 조의원 대표가 김건희 씨 샤넬 가방 추가금 324만원 결제하고 21g이 대통령실로부터 불법적으로 특혜를 입은 그 의혹과 함께 제이뉴 역시 특혜 대상에 올랐을 가능성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12월 초에 한 단도, 계속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관련된 그 공판 내지는 수사 상황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안내를 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정에서는 21g이 관저공사를 맡게 된 경위를 두고 V제로라 불린 김건희 씨의 의중이 있었던 것 같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무려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제가 언제죠? 올해 3월인가요? 김호진 전 차관 등에 대한 그 직권남용 특경법 관련된 공판이 시작될 때 제가 1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 재판에 들어가서 취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타사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현재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초반에만 해도 인용하는 곳이 너무 없어서 2군데, 3군데 이렇게 인용을 해주셔가지고, 인용이 아니죠. 재판 그 스트레이트 보도를 너무 안 해주셔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이제는 무려 조선일보에서도 보도하는 그런 공판이 됐습니다. 지난 11일 공판 내용인데요.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공무원 A씨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 황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 김태형 21g 대표,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이죠. 6차 공판이었습니다. 특검팀이 면허도 없는 업체가 어떻게 관저 공사를 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더니 재판에서 A씨가, 행안부 공무원 A씨가 V0의 의중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 그대로 읽어드리면 김 여사는 대통령보다 영향력이 세다는 뜻에서 V0라 불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2차 종합특검에서 수사망을 점점점 좁혀오고 있고, 김호진 전 차관 등에 대한 재판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그 여러 가지 치명적인 증언들이 계속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조만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된다면 김건희 씨 등 윗선에 대한 소환이나 조사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만약에 기각이 될 경우 대통령실의 예산 전용 요구를 둘러싸고 직권남용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법리 다툼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특검 수사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2차 종합특검 수사의 성패와 관련 재판의 향방이 결국 김건희 씨를 향한 수사망으로 직결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미 나온 거를 이렇게 엮어서 같이 보도를 하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을 사실은 늘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사를 쓰고 영상을 찍는 건 많은 분들이 스트레이트 보도들이 파편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그 전체 숲을 혹시 놓치실 수 있어서 그거를 좀 안내해드리는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잠적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제가 작년 7월 말에 창간하고 10개월째 달려오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무수입 상태에서 10달이 넘어가니까 좀 많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체력이 좀 많이 떨어져서 약간 무기력증 비슷하게 와가지고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좀 좋은 제안을 받아서 어떤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5월 22일 이제 그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그거 막바지 작업을 하느라 또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애를 쓰는 와중에 시간이 좀 약간 번아웃이 와서 탈진해버려가지고 뻗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마침 또 약간 그 계획에 없던, 제가 촬영을 저희 집에서 하는데요. 계획에 없던 집 이사 문제가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촬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가지고 본의 아니게 좀 공백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그 이사 문제도 좀 마무리가 돼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는 바람에 집중을 해서 취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머지 그 단독 보도할 그 건수도 좀 가지고 있는데 현재 이제 반론은 받은 상태고 보도만 앞두고 있어서 또 조만간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1인 미디어라서 체력 관리가 관건인데 잘 관리를 해서 유의미한 정보, 기사 많이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